자, 오늘 이제 2월 3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이 신기한, 좀 재밌는 이런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뭐 할 거 없나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 진짜 할 게 없는 거야. 지금 이제 비시즌이기도 하고 이제는 뭐 계약 같은 것도 다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뭐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 뭐 많은 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화제가 되고 있는 AI 기술 중에 챗GPT라는 요 기술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쵸. 보기는 보셨죠? 보긴 봤죠. 네, 이게 오픈 AI라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이 만든 모델인데 이 GPT라는 AI 모델을 일반 사용자가 대화하듯이 이제 채팅하듯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 모델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 이게 질문하면은 알아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얘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더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이제 더 이게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이렇게 또 나오고 약간 좀 무섭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 그렇죠. 기술이 있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AI잖아요. 빅데이터. 워낙 신기하잖아. 어. 그림 그려주는 AI도 요새 워낙 유행하고 있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의식적으로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무서워서. 내 일자리를 뺏기는 느낌이야. 내 일자리를 뺏기는 거야. 상현씨 말고 AI한테 데몬 쓰라고 해도 될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 빅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이제 능숙하게 또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모델인데요. 현재 이제 오픈 베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또 써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100억 불 지원을 이제 오픈 AI사에 계획을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뭐 미래가 좀 창창한 그런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은 자르고 AI 기술에는 투자를 하고 지금 미국 IT 기업이 얼마나 힘든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 신기술로 저희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이정우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 좀 뽑아줘. 어떻게 생각해?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AI가 본 이정우 선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우가 누구냐?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는 대한민국 외야수라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강점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의 강점을 가진 타자로서 훌륭한 플레이트 디서플린을 지녔고 고타율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 플레이트 디서플린, 사실상 뭐 이제 선구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타석에서의 참을성에 가까운 영역입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순화하자면 뭐 선구안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요. 고타율을 기록할 능력을 지녔다. 이 컨택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루에서도 탄탄한 스피드를 지녔고 좋은 본능을 가졌다.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을 선보인다. 사실 뭐 이종우 선수가 뭐 그렇게 많은 도루를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이 베이스 위에서의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주루 센스는 그래도 있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 주루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걸 알 수 있고 외야 수비 능력도 좋고 괜찮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를 지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더 고무적인 거는 이정우 선수의 포지션이죠. 중견수로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야구 IQ를 지녔고 경기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며 조정 능력을 지녔다. 이 조정 능력을 지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적응력이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정우 선수의 약점, 이 AI가 본 약점은 또 무엇이냐? 이 높은 레벨의 프로리그에서 엘리트급 변화구에 맞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를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제 해외 리그 진출, 특히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패스트볼 대응 능력이잖아요. 근데 AI가 꼽은 첫 번째 약점이 엘리트급 변화구라는 데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빠른 공 대처 능력이 KBO 리그 출신 타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변화구 역시 KBO 리그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모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더 완벽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윙에 파워를 더 붙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이정우 선수의 또 타격권 변화와 관련돼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트라이크 존 바깥에서 투구를 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구 인식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AI가 아직 학습이 좀 덜 된 건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깥쪽 변화구가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에 대해서 공이 이 배트가 따라 나오는 현상이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는 데이터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1년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정우 선수의 변화를 제대로 이제 아직까지는 학습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정우는 하이슬링, 그러니까 즉 높은 잠재력을 지닌 유망주다. 이미 키움 히어로즈의 핵심 기어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고 몇 가지에서 발전이 있다면 KBO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바로 2022년에 MVP 받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예측했는데 무서운데 이 정도로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챗GPT 이 염두에 둬야 될 점 2021년 이후의 데이터가 아직 학습이 안 된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MVP를 받는 과정에서 발전한 파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볼산비에 있어서도 지난 시즌에 더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부분 역시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팬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지 스카우트들의 평가랑 또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팬그래프나 스카우트들이 말하는 거와 같은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출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딥러닝 했겠죠. 네. 딥러닝을 했겠죠. 근데 놀라운 점이 있다면은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스카우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2022 시즌 이정우 선수 타격 5관왕 했고요. 또 이제 KBO 리그 MVP 입니다. 연봉 계약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11억, 이제 2023년에 11억의 연봉을 받게 됐는데 이게 서비스 타임 내 단년 계약 기준으로 KBO 리그 사상 그렇죠. 최고의 신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뭐 서비스 타임 내라는 거는 FA, BFA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FA 계약을 맺기 직전으로서는 최고의 계약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타격폼 변경을 시도 중이라는 소식도 또 떴습니다. 간결한 타격폼으로 빠른 공에 대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배트 중심에만 맞추면은 큰 스윙이 아니더라도 빠른 공을 상대로 장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억지로 힘을 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현역 선수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억지로 퍼올리려고 하면 타구질이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대로 이제 본인의 장점을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스윙이 커졌을 때 뭐 컨택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이제 삼진이 늘어난다거나 라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압 파풀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정우 선수는 일단은 스윙을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손 위치가 귀 뒤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가슴이랑 어깨 앞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 짧아졌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김하성 선수를 도와준 최원재 코치의 도움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최원재 코치가 봤을 때는 이제 이정우 선수의 배트가 짧게 너무 빨리 나온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스윙 폼을 수정을 한 거죠. 그리고 강속구가 날아오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간결하게 중심에 맞추면 그 힘을 반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얘기입니다. 올해와 내년을 바라보며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한다. 이 타격폼 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이미 2022 시즌에 MVP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굳이 지금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KBO 리그만 본다면 이 MVP급 선수가 타격폼을 굳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지적이 뭐 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정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진출을 선언한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보고요. 김하성 선수 역시 뭐 최원재 코치를 만나면서부터 자신의 타격폼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메이저리그에 이제 진출을 하고 나서 김하성 선수도 이제 부족한 점을 느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코치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들었었는데 저는 팀 선배 사례를 보면서 이정우 선수가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공을 치려면 손 위치가 또 내려오더라. 김하성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오면 무조건 변화를 줘야 된다고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정우 선수가 뭐 작은 샘플 사이즈기는 합니다만 2022 시즌에 이 150km 이상 공에 대해서 2할 때 초반에 타율을 또 기록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일단은 의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그 타수 데이터가 9타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저는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면 그 직전에
새 시즌 동안 150km 이상 공에 대해서 타율이 4할이 넘었거든요. 잘 쳤네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작은 샘플 사이즈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일단 이제 새로운 타격 폼으로 WBC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WBC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정우 선수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을 향한 쇼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정우 선수가 WBC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이 새로운 AI 이 기술, 이 챗 GPT가 살펴본 이정우 선수의 이 스카우팅 리포트를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기엔 또 어떤지 또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 데이터, 이 기술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스카우팅 리포트를 따로 작성해 보시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또 미리 또 공지를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드디어 내일 이제 장가를 갑니다. 아, 네. 장가갑니다. 내일 장가를 가가지고 네. 또 이제 장가 가면 또 신혼여행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14일까지는 이제 유튜브 클립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뭐 라이브 방송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